법 개념 14강에 보시면 언어의 특성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특성이 뭔지를 조목조목 정리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의성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의성이란 언어의 의미, 내용과, 자, 의미와 말소리, 이걸 다른 말로 내용과 형식적인 면은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래 부분에 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나무라고 발음하고 나무라고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나무 할 때 이 목자, 무로 쓰네요. 읽네요. 지금 발음하네요. 목이라고 쓰고, 나무 목자를 써놓고, 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무 숫자. 이거를 슈라고 읽습니다. 좀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권에서 뭐 트리라고도 하고, 이것을 발리, 또 기,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발음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나무는 딱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인데 이걸 가리키는 대상의 그 발음이 각각 다르고 표기도 다르죠. 자,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소리는 처음부터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정한 거다. 이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임의성, 자의성.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사회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똑같이 나무라고 약속을 해야지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상한 말을 쓴다면 자, 저 나무 좀 봐. 이렇게 했는데 나무? 나무가 뭐야? 서로 안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대상을 나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회성은 언어는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랬어. 아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필연적 관계가 분명히 없다며? 근데 이걸 또 사회성에서는 약속을 해서 같이 지켜야 된대요.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면 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문화라고 부르면 소통을 못 한다는 거.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오른쪽. 이 두 개의 관계 봅시다. 언어의 자의성과 그다음에 사회성과의 관계인데 나무를 나무나 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거야. 이거는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약속이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다음에는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사회성이 먼저예요, 자의성이 먼저예요? 먼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먼저겠죠. 자의성이 이게 먼저겠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서로 간에 약속이 되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요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3학년 때 계속 써먹어야 될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떠한 단어들은요. 자,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올해 여러분들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다르듯이 언어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자,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여쁘다 그러면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냥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15세기 세종대왕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겼대요. 그러면 가엾게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예쁘다는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새로 생겨나는 말을 우리가 신생,
자,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쓰이는 걸 성장.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언어는 결국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것이 사용되다가 이것이 나중에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아랫부분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새롭게 생겨난 말 중에는 자,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네티즌, 댓글과 같이 최근에 어떤 새롭게 나온 사물들이 있네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물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다? 자,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나 의미가 달라진 말들이 있는데요. 자, 소리가 변한 말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나무였는데 지금 이걸 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불휘, 지금의 뿌리, 그 다음에 개를 가희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꽃, 플라워 있죠. 이걸 곶, 지읒받침의 곶 이렇게 썼고, 그림자를 그림에 여름 할 때 여름든 여름 좀 다릅니다. 여름은 열매란 뜻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봄, 여름 할 때 여름은 계절은 지금 옛날 열매였고, 그다음에 이때 실제 우리 봄, 여름 할 때 여름이라고 했어요. 자, 발음이 좀 달라졌네요. 자, 그다음에 자, 아랫부분에서 자, 축소된 것도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자, 미란 단어를 보시면 먼저 확대, 축소, 이동인데 자, 확대 먼저 볼까요? 자, 다리라는 단어는 옛날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였는데 지금은 자, 현재 무생물의 다리까지 우리 책상 다리 있죠? 이것도 포함이 돼요. 옛날에는 무생물, 여러분 책상이나 의자의 다리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걸 더 추가했으니까 의미, 그걸 가리키는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해서 확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미인이란 말은 옛날에는 재주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다 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미인이시네요. 남자한테 쓰면 뭔가 약간 좀 오글거리죠. 자, 그렇다면 이건 여성한테 좀 줄어들었죠. 그 대상이. 이건 축소. 자, 그다음에 어리다와 어여쁘가 있는데 어리다는 이동한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고 어여쁘다는 과거에는 불쌍하다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까지 쓰이다가 지금 없어진 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경쟁을 하다가 없어진 단어. 보통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온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100, 100자, 숫자 100. 그 다음에 지문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 1000, 1000, 1000자. 자, 그리고 매는 산으로, 가람은 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유어가 사라지고, 자, 한자어로 그 자리를 대체했네요. 자, 대상이 없어지며 소멸한 단어도 있습니다. 자, 생원이나 진사, 어사, 자, 수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뭐가 되는 것들. 그 벼슬이나 또 이 수라는 누가 먹는 거였죠? 임금님이 드시는 식사를 얘기해요. 근데 임금님이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가리키는 단어도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네요. 자, 마지막 창조성이 보이네. 창조성은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자, 단어나 문장을 새롭게 계속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무가 크다 이걸 배웠어. 그러면 또 문장과 과자가 좋다는 말을 배운 사람은 나무가 좋아. 그다음에 다른 단어, 나무 말고 어떤 다른 무엇이 크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문장을 새롭게. 자, 이게 바로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두 개의 언어 특성이 더 있는데, 자, 먼저 기호성.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쓰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쓰죠? 글씨로 쓴단 말이에요. 이 기호성. 언어는 말하는 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인 의미를 일정한 형식의 말소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일정하게 물론 글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성으로 나타내는 것들도 기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성은 모든 언어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맨 앞에 오고 중간에 목적어,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죠. 자, 그래서 나는 심는다 나무를 자, 이런 것. 이건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자, 이것보다는 나는 주어, 나무를 목적어, 심는다 서술어.
이게 좀 더 우리 문장 순서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더, 어떻게, 더 자연스럽죠? 자, 이런 걸 규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이런 것도 다 규칙성에 있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